집이 안 팔리는 시대, 특히 60대 자산가들의 전락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넘어 QQQ, SOXX, TSLA와 같은 혁신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자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용한 이사, 즉 60대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라고 해서 짐 싸서 이사하는 이사도 이사지만 집을 팔고 장래의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공방 가족 여러분, 요소잔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생존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6달째 전화 한 통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먼저 인지한 60대들이 조용히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짜 무너지는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바로 거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30대 인구는 약 140만 명, 2040년까지 40대 인구는 약 18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 40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주택 매수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값은 수요가 받쳐주면 유지될 수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서는 집이 안 팔린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구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봇이 집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하며 건축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3D 프린팅 건축이 이미 상용화되어 3일 만에 완공하고 건축비를 70% 절감하며 인력을 80% 줄이는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면 신축 아파트의 원가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 비용과 내구 연한, 설비 노후화로 인해 신축과 비교하기 어려운 중고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조차 빈집 비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에 900만 채의 빈집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빠르고 지방도시 소매 속도는 10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축 원가 절감 기술과 맞물려 구축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내구 연한, 설비 낙후 등의 문제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는 신축과 비교하기 어려워지며 그 결과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0대가 조용히 이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수원입니다. 대형 병원이 밀집해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생활 인프라가 완벽합니다. 서울 생활의 이점과 낮은 집값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죠. 둘째, 용인은 수도권 은퇴 1순위로 꼽히며 신축 아파트가 많고 GTX 예정으로 자연 환경 또한 훌륭해 서울 은퇴 대체 도시로 손색이 없습니다. 셋째, 평택은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산업공단이 많아 일자리에도 유리합니다. 넷째, 세종은 행정도시로서 은퇴 후에도 신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릉은 바다를 품은 자연환경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에 좋으며 마지막으로 제주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비농기촌,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여 인기가 높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들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첫째, 노후 3대 필수 요소, 즉 병원, 생활 인프라, 사회적 연결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격 부담 없이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AI와 로봇 기반의 시니어 생태계가 가장 빨리 구축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청, 전라, 경북 등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 화성, 평택, 천안과 같은 성장 중심 지역은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이 유지되고 신축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대들은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가치가 오래 유지될 곳으로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60대가 몰리는 지역들을 보면 그 이동 이유는 명확합니다. 병원 접근성,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신축 아파트, 그리고 서울 대비 낮은 가격이라는 노후 필수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동탄, 천안과 같은 지역은 병세권, 관리하기 쉬운 집, 편리한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주거 선택이 남은 노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1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10조 6천억 원이 부동산에서 빠져나갔고 2024년 1월에는 6조 5천억 원,
2월에는 2조 8천억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반면 3월에는 3조 7천억 원, 4월에는 5조 4천억 원, 5조 원, 그리고 3조 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자산운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과거 부동산 중심 자산 시대에는 부동산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했고 집값 상승과 저금리, 인구 증가가 맞물려 집 한 채가 최고의 투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 구조 변화가 시작되며 금리 상승, 세금 부담 증가,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일부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융자산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 미국 주식, ETF 투자, 채권, 금 등으로 자산 분산 투자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더 높은 수익과 안전을 찾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노후주택 선택에는 6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 접근성으로 15분 이내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마트, 은행, 약국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계단, 난방, 관리비 등 관리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이동 편의성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팔릴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집이어야 합니다. 내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에 이 기준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면 노후이사 실패의 상위 5가지 원인으로는 전원주택 관리 부담, 자녀와의 거리 문제, 병원과의 거리, 도심 생활 불편, 그리고 집 팔기 어려움 등이 꼽힙니다. 60대가 선호하는 이사지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분당, 광교, 동탄, 평촌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 지역들은 노후 주거 기준인 병원 접근성, 생활 인프라, 커뮤니티,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천안, 세종과 부산, 해운대가 유사한 이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를 위한 현명한 주거 선택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시장 폭락 시 반대매매 연쇄 폭락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시작되면 빚으로 인한 대출 유지비 상승으로 강제 반대매매 청산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주가 추가 하락을 불러와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주식 폭락 시의 돈은 현금과 달러, 즉 MMF와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과 ETF 같은 가치 있는 풀드 투자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회피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공포장에서 돈 버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첫째, 탄탄한 자산, 둘째, 저평가 상태, 셋째, 유동성 확보, 넷째, 자동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4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은 지투하신 분들의 마진콜, 즉 반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었지만 현금이라는 실탄을 가진 투자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을 때 중동 리스크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겁니다. 중동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돈이동 지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중동 분쟁으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면 글로벌 자본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미국 국채, 달러, 그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시 시장 충격은 4단계 그래프를 그립니다. 1단계에서는 유가 상승과 금융봉쇄가 일어나 단기 충격을 줍니다. 2단계에서는 물류 불안과 에너지 쇼크가 발생하며 충격이 확대됩니다. 3단계에서는 사회 불안과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자본 이탈과 시장 패닉이 초래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기 충격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지며 그 여파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20에서 30%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소장도 이번에 총알이 없어서 기회를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손절은 절대 안 됩니다. 60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선택은 바로 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 성장이 지속되고 순유입 인구가 많으며 행정과 경제 중심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강원 등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고양, 천안, 세종, 강릉, 제주 등 59개 도시가 이에 해당하며 2035년 예상 빈집 비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라지는 도시는 인구 절벽과 순유입 인구 감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충청, 전라, 경북 등 강릉, 기장, 독포, 구미, 포항, 순천 등 시군구의 70%가 이에 해당하며 2035년 예상 빈집 비율은
20.7%에 달합니다. 한국 전체의 2035년 예상 빈집 비율은 14.8%로 이는 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집이 안 팔리는 시대이며 60대의 자산 전략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하고 고령 인구는 1,050만 명을 넘어섰으며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값 문제보다 집이 과연 팔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60대 초반은 현금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매력적이어도 집을 팔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막히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전략은 집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집 선택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과 도시아파트 사이에서 고민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삶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즉, 병원, 생활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위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양평등 전원주택들이 매물이 넘치지만 매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부동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병세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젊을 때는 지하철 역세권이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가까운 병세권이 중요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센터, 이 네 가지가 노후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이 이동하는 지역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입니다. 병원 접근성과 함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원활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관리 가능한 집이 노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크면 청소, 유지 관리,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재활치료 등의 접근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 가능성입니다. 집이 크면 청소, 일반적인 관리, 난방비 부담, 그리고 필요할 때 재활센터와의 거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집은 신축, 엘리베이터 유무, 편리한 주차 공간, 그리고 단지 내 이동 편의성,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운사이징으로 현금이 확보되면 다음 단계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소장의 전략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에 40%를 투자하고 QQQ, SOXX, TSLA와 같은 종목에 각각 30%, 20%를 배분하며 10%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노후에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자산 구조는 집에서 현금,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집은 분명 자산이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금융자산에서 나옵니다. 여소장이 한 줄로 정리하자면 노후 전략은 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실전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핵심을 한 번에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입니다. 인류 문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둘째, 우리의 노후와 자산을 책임질 DIA, SGHD, VOO, QQQ, QLD, TQQQ 같은 핵심 ETF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터진 중동의 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뉴스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